자, 오늘은 레옹 부르주아라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레옹 부르주아는 실제로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이었고, 소위 연대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프랑스식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네 번에 걸쳐서 듀르카임 얘기를 했는데, 듀르카임은 사실은 사회학자고 철학자죠. 그래서 연대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제시한 사람이라면, 레옹 부르주아는 그거를 현실 정치에 실제로 적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혀 학문적으로 뭐가 없는 게 아니냐면, 이 책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복사를 했는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연설문이나 무슨 뭐 정책 입법 이런 거 할 때 썼던 글들을 모아서, 또 뒤에 보면은 이게 그 부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연설했던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리다리따라고 하는 이 정치인의 어떤 책인데, 사실 저런 게 좀 번역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저런 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푸르동 책도 잘 번역이 안 돼 있고, 레옹 부르주아의 글도 번역이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 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듀르카임이 사회학자로 좀 유명하니까, 어디서? 미국에서. 소위 베버나 막스나 듀르카임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걸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하는데, 레옹 부르주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푸르동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서 안 하니까.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뭐 푸르동 전집, 그다음에 무슨 뭐 크로포트킨 그런 아나키즘 전집 이런 거 다 번역이 돼 있고, 레옹 부르주아도 내가 알기로는 번역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계가 좀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는 겁니다. 너무 미국적인 관점 혹은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의 수입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에서 지식을 수입하고 우리가 필요한 그 관점에서 좀 번역도 되고 논문도 연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식을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죠. 뭐 맨날 공자맹자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정다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 50여 년 넘게 미국 유학을 가고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조금 균형이 깨진 감이 있다. 그래서 이 레옹 부르주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레옹 부르주아는 듀르카임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푸르동에서 받은 영향도 있어요. 그 푸르동이 얘기하는 소위 사회적인 부채, 상호 부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연대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채를 졌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준계약, 까지꽁트라라는 말을 써요. 까지꽁트라 아소시아시옹.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소유란 무엇인가 푸르동 강의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당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 아니야? 과거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의사로서 훌륭한 의사가 된 거는 뭐 대단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회가 너를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어떤 부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푸르동이 했던 그 상호 부조의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뭐 푸르동이라는 사람은 그걸 개념화 시키지 않았지만, 이 레옹 부르주아가 그걸 개념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인 부채 혹은 사회적 준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어서 그 국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소위 이제 전통적인 자유주의론자들의 발상, 거기에 이제 루소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 자연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상호 어떤 뭐라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개인 상태, 자연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이미 내가 이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과거로부터의 관계, 혹은 현재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미래와의 관계도 있죠. 다른 사람과의 미래의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자연 상태로 보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과거와 미래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준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주의 전통에서의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와 과거의 타인에게 내가 일정한 부채를 갖고 있고, 그 부채를 청산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게 계약 관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르동이 잘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의사로서 돈 많이 버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네가 의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회가 과거로부터 너한테 뭔가 의사가 중요한 직업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연대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의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전에는 의사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 너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주는 사회적인 어떤 부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일정 정도의 뭐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임금을 좀 덜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변기수리건과 의사의 그 임금은 똑같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레옹 부르주아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행동과 능력, 내 개인적인 능력은 타인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이해관계와 상대 이해관계를 이렇게 균형 잡는 것, 그게 일종의 계약 아닙니까? 그런 계약뿐만이 아니고 나의 부채를, 내가 사회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그렇지만 이걸 무슨 마르크시즘처럼 막 집단주의적으로 막 뭐 이렇게 뭐 제도나 무슨 뭐 이렇게 당이 나서서 집단주의적으로 하는 건 또 반대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식 삼인주의와 이 프랑스의 삼인주의, 이제 우리가 지금 삼인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른 거죠. 간단하게 분류하면 영국식 삼인주의라고 하는 뭐 닐즈나 페비안 소셜리즘은 굉장히 지식인 중심이라고 한다면 독일의 삼인주의는 여전히 노동자 중심이 맞아요. 근데 약간 냄새가 좀 집산주의적인 냄새가 있죠. 독일의 삼인주의는. 근데 프랑스의 삼인주의는 이 솔리다리티에서 보듯이 그렇게 무슨 노동자 중심이나 지식인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시즘을 별로 안 좋아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계급 논리를 강조하고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거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대주의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돈을 좀 덜 갖고 아니면 무슨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는 것을 무슨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은 타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위 네가 일정 정도의 이 빚이 있다 사회에, 그걸 갚는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리다리티 이 책 48페이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그냥 불어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불어가 아마 이제 그 화면에 뜰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Nous avons vu comment la théorie de la solidarité des êtres et en particulier des êtres humains vérifie et généralise cette idée de la dette de l'homme envers les autres hommes.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봤다. 어떻게 솔리다리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인간에 관련 이 솔리다리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일반화하는지를 잘 봤다. 그리고 fond sur elle,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L이라고, sur L이라고 하는 건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En dehors de toute définition arbitraire et toute intervention d'une autorité extérieure.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강압 이런 거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n dehors de toute 뭐예요? 데피니션 아비트레, 아주 어떤 자의적인 뭐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또 인터벤션도 있는 오토리테 엑스테리어, 이거 뭐예요? 권위, 무슨 뭐 당, 노동자 조합 이런 거에서 너 내 거 내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4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Il y a donc pour chaque homme vivant dette envers tous les hommes vivants, à raison et dans la mesure des services à lui rendus par l'effort tous.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envers dette, 빚이 있다. 이 논리가 뭐예요? 모든 그 사회적인 서비스,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Cet échange de services est la matière de quasi contrat d'association qui lie tous les hommes.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준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불어에 대한 번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 레옹 부르주아가 하는 중요한 예가 뭐냐면 왜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솔리다리티라는 책에.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입을 대고 훅 불어서 그 아이가 첫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대요. 주로 이제 산파 역할을 하는 여자, 그런 간호원 같은 여자가 그 일을 했겠죠. 보통 이제 아기를 받아서 훅 이렇게 입을 불어주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첫 호흡을
내고 이제 울음을 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산파가 만일 폐렴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렴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이한테 첫 호흡을 주면 그 아이가 전부 다 폐렴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폐렴에 대한 진단이 그 당시면 지금 이 책을 썼던 게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이니까 폐렴에 대한 진단이 아마 이제 확실하게 쉽게 몰랐을 시절이죠. 그러나 하여튼 폐렴으로 죽는 일은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 그럴 경우에 그 산파가 폐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별적인 지급으로 복지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너는 가난하니까 줄게, 너는 부자니까 안 줄게,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연대, 아소시아션, 연대 혹은 솔리다리티의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이게 레옹 브루조아가 강조했던 대단히 중요한 이 연대주의 이론의 기본 발상입니다. 일단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